경북의 한 시골 마을, 허름한 기와집 마당에 며느리 수지는 새벽부터 허리를 굽히고 감자를 캐고 있었다. 땀은 줄줄 흘러내렸지만 시어머니 이 여사는 마당 구석에 앉아 팔짱을 낀 채 한숨만 푹푹 내쉬었다. 아이고 우리 집 팔자가 왜 이리 기구한지. 저런 가난한 집안에서 며느리를 데려와서 고생만 늘었네. 고생만. 이 여사의 말에 큰아들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없이 담배만 피웠다. 그는 늘 아내 편보다 어머니 편이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만 삼켰다. 시집 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단 한 번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다. 아이가 없어 늘 핍박받았고 집안 행사 때마다 재수 없는 며느리라며 친척들에게까지 구박을 받았다. 며느리란 게 집안의 복을 가져와야 하는데 넌 도대체 해놓은 게 뭐가 있냐. 시어머니의 쏘아붙이는 말은 날마다 이어졌다. 남편 민수는 도시에서 장사하다가 망해 다시 시골로 내려왔지만 책임은 고스란히 수진의 탓이 되었다. 친정도 가난한 수진은 의지할 곳이 없었다. 매일 시어머니 눈치, 남편 눈치 보며 허드레질만 하다가 하루가 끝났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러 읍내에 나간 수지는 습관처럼 작은 복권 가게 앞에 멈췄다. 가게 할머니가 말했다. 아가씨 복권 하나 사봐. 오늘은 왠지 좋은 날 같아. 수지는 피식 웃었다. 1,000원짜리 한 장. 그것이 그녀의 작은 위로였다. 시어머니에게 들키면 그깟 살 돈 있으면 쌀이나 사라 욕을 먹을 터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며칠 뒤 TV를 보던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이놈의 세상. 누가 로또 1등이래. 100억이라나 뭐라나. 그 순간 수진의 손에서 들고 있던 종이가 덜덜 떨렸다. 숫자가 하나하나 맞아 떨어졌다. 눈을 의심했다. 그녀가 바로 1등 당첨자였다. 100억 원. 수지는 그대로 부엌에 숨어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그동안의 서름이 터져 나오는 통곡이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이 집안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남편이든 시어머니든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게 뻔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수지는 혼자 방에서 속삭였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며칠 뒤 은행에서 비밀 계좌를 만들고 로또 당첨금을 수령했다. 통장에 찍힌 숫자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100억 이게 정말 내 돈이 맞아?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수진이 평소와 달리 화장도 하고 웃는 얼굴로 읍내를 오가는 모습이 눈에 띄자 동네 아줌마들이 수군대기 시작했다. 아니 저 며느리 왜 저래? 로또라도 맞았나? 허허 그럴 리가 있나. 저 집은 망해가는 집이구만.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남편 민수가 술에 취해 말했다. 야, 너 요즘 뭐 숨기는 거 있지? 어디서 돈 생겼냐?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 돌더라. 수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야. 그냥 장사 좀 도와주면서 받은 돈이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나 몰래 돈 숨기고 있는 거 다 알아. 민수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그는 술김에 수진의 가방을 뒤지고 옷장을 뒤지고 심지어는 이불장까지 뒤졌다. 그 순간 수진의 숨통이 조여왔다. 결국 남편은 수진의 속을 캐기 위해 친정까지 찾아가 모욕을 주고 돌아왔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무슨 꿍꿍이가 있다며 마을 어귀에서 대놓고 욕을 퍼부었다. 수지는 점점 벼랑 끝으로 몰렸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100억,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녀의 새로운 인생 티켓이었기 때문이다. 며칠이 지나도 수지는 당첨 사실을 숨겼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이란 오래 갈 수 없었다.
남편 민수는 수진의 핸드백 속에서 은행 통장 사본을 발견했다. 숫자 하나하나를 확인하던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100억. 그는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다. 술에 절은 눈빛에 욕망이 불타올랐다. 그날 밤 민수는 술상을 뒤엎으며 소리쳤다. 야, 너 인연. 나 몰래 로또 맞아놓고 숨겼지? 수지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시어머니 이 여사가 달려와 물었다. 뭐야? 로또?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는 손에 진 통장 사본을 내던졌다. 봐라 어머니. 이게 며느리 통장이야. 100억이 넘는 돈이 들어왔어. 인연이 우릴 속였어. 이 여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가 이 집에서 밥 축내고 재수 없게 굴더니 결국 우리 돈을 다 가로채려는 거였구나. 수지는 벌벌 떨며 말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도 겁이 나서 그랬을 뿐이에요. 다 같이 잘 살자고. 그러나 이 여사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입 닥쳐라. 그 돈은 우리 집안의 복이야. 내가 감히 며느리 주제에 숨길 게 따로 있지. 며칠 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금세 소문이 퍼졌다. 그 집 며느리가 로또 맞았다면서? 아니, 그래서 시어머니랑 아들이 다 그 돈 차지하려고 난리래. 에구 결국 돈이 문제지 뭐. 수지는 하루아침에 동네의 화제가 되었고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두 감시받았다. 민수는 돈에 눈이 멀어 장사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제 우리도 서울 올라가서 식당 하나 크게 차리자. 로또 돈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어. 하지만 수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그 돈 함부로 쓸 수 없어. 계획도 세워야 하고 은행에 맡겨두는 게 안전해. 민수의 얼굴은 금세 험악해졌다. 내가 뭔데 판단을 해? 그 돈은 내 돈이야. 내가 내 남편이잖아. 수지는 울먹이며 반박했다. 아니야. 내 이름으로 당첨된 거야. 내 몫이야.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 순간 민수는 수진의 뺨을 후려쳤다. 이게 어디서 남편한테 대든다. 그날 이후 수지는 가슴속에 두려움이 싹 텄다. 남편은 날마다 술에 취해 돈 이야기를 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감시하듯 따라다녔다. 심지어 친정 부모에게까지 연락해 내 딸이 우리 돈을 훔쳤다며 모욕을 줬다. 수지는 점점 외로워졌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이 돈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지만 나를 살릴 수도 있어. 어떻게든 지켜내야 해.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 들른 수지는 우연히 작은 소식을 듣게 된다. 은행 직원이 수군거리며 말했다. 며칠 전 어떤 남자가 고객님 계좌에 대해 캐묻고 갔어요. 남편 되시는 분 맞죠? 수지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민수가 이미 자신의 계좌를 건드리려 한다는 걸 직감했다. 그날 밤 수지는 남편 몰래 서랍 깊숙이 숨겨둔 통장을 꺼내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러나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시어머니였다. 며칠 뒤 수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방안은 엉망진창이었다. 옷장이 열려있고 이불은 찢겨 있었다. 서랍은 다 털려 있었다. 민수와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이제 다 끝났어. 내가 숨겨둔 돈, 우리가 다 찾았다. 수지는 망연자실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알았다. 진짜 통장은 아직 안전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순한 며느리 수진이 아닌 100억의 주인으로 다시 태어난 수진이 있었다. 집안이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수와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수진을 쥐어짜듯 추궁했다. 내가 며느리 주제에 무슨 권리로 돈을 독차지해. 당장 내놔.
그 돈은 우리 집안 몫이야. 내가 시집 올 때 쌀 한 톨 가져왔냐? 수지는 매일 울며 버텼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결심했다. 저 사람들한테 돈을 내어줄 수 없어. 내 인생 전부를 바쳐 살아왔는데 이제 내 몫은 내가 가져야 해. 며칠 뒤 시어머니와 민수는 변호사까지 찾아갔다. 며느리가 로또에 당첨됐는데 그 돈을 우리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엄밀히 말하면 복권은 본인 명의 당첨이니 며느님 소유가 맞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우리가 한 푼도 못 가져간단 말이오. 이 여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아이고, 내가 이런 며느리를 봤나. 이건 다 내 아들 운인데 며느리가 가로챈 거야. 민수는 이빨을 악물며 속으로 다짐했다. 어떻게든 저 돈 내 손에 넣고 말 거야. 그러나 돈은 인간의 본색을 드러나게 한다. 민수는 로또 당첨 사실이 알려진 뒤부터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주겠다. 사업을 하겠다. 허풍을 떨고 다녔다. 술집에서는 곧 100억 부자 된다며 호기를 부렸고 심지어 도박장에도 드나들기 시작했다. 수지는 점점 두려워졌다. 이러다 저 사람이 내 목숨까지 노리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쓰러졌다. 병원에서는 고혈압과 뇌졸중 초기 증세라고 했다. 돈이 있으면 뭐해. 내 몸이 이 꼴인데. 이 여사는 침대에 누워서도 수진을 원망했다. 며느리야, 나 좀 살려주려면 돈을 내놔. 병원비라도 써야 할 거 아니야. 수진은 눈을 감았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쓰러움이 일었지만 그보다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제 또 돈이구나였다. 친정 부모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수진아, 내가 로또 맞았다며? 우리도 힘들다. 조금만 도와주라. 그동안 무심하던 친정 식구들까지 달라붙으니 수지는 숨이 막혔다. 세상 천지에 믿을 사람 하나 없구나. 결국 수지는 비밀리에 변호사를 찾아갔다. 제가 이 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누고 일부는 신탁으로 맡기세요. 그리고 절대 가족들에게 모든 걸 공개하지 마세요. 돈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어.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해. 하지만 그녀의 결심을 눈치챈 민수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밤마다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수진을 위협했다. 내일 당장 은행 가서 돈 다 인출해와. 안 그러면 너 어떻게 될지 몰라. 수진은 겁에 질렸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며칠 뒤 수진은 기회를 잡았다. 민수가 술에 골아떨어진 사이 그녀는 숨겨둔 진짜 통장을 들고 서울로 도망쳤다. 버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며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10년 동안 며느리로만 살았지 나로 산 적은 없었어.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을 살 거야. 서울에 도착한 수지는 작은 원룸을 빌리고 조용히 재산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주식, 부동산, 신탁 변호사와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며 그녀는 점점 돈을 굴리는 법을 배워갔다. 며느리에서 100억 자산가로 변모해 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원룸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문을 열자 술에 찌든 민수가 있었다. 역시 여기 있었군.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다 끝이야, 수진아. 내가 도망친다고 될 것 같아. 그 돈 결국 내 거야. 민수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이혼 소송 서류와 재산 분할 청구서가 들어 있었다. 내가 뭘 숨기든 법적으로 난 남편이야.
내 돈 절반은 내 거야. 수지는 숨이 턱 막혔다. 이제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닌 법정 싸움으로 번질 판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숨겨둔 비장의 카드가 있었다. 민수가 내민 이혼 소송 서류는 수진의 손을 덜덜 떨리게 했다. 이제 끝났어. 내가 뭘 해도 법적으로 절반은 내 거야. 민수는 비웃으며 방을 나갔다. 수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류를 들여다봤다. 결국 남편도 시어머니도 친정도 다 돈 때문에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구나. 며칠 뒤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에는 수진과 민수, 그리고 시어머니 이 여사까지 앉아 있었다. 이 여사는 휠체어에 앉아 억울하다는 듯 오열했다. 판사님, 저 며느리가 우리 집 재산을 다 가로챘습니다. 저 돈은 원래 우리 집 몫입니다. 민수는 변호사를 앞세워 말했다. 남편으로서 정당하게 절반을 요구합니다. 아내가 나 몰래 도망치고 돈을 숨겼습니다. 법정은 술렁이었다. 기자들도 와 있었다. 며느리의 로또 당첨, 가족의 피말리는 싸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이미 기사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수지는 침착했다. 그녀는 차분히 서류를 꺼내 판사에게 제출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돈은 제 이름으로 당첨된 복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남편이나 시댁과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저와 제 재산을 위협하고 강제로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준비해둔 녹음기를 틀었다. 거기에는 민수가 술에 취해 그 돈 내놔,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던 음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재판은 예상과 달리 빠르게 흘러갔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합니다. 복권 당첨금은 피고, 즉 수진 씨 개인의 재산임을 확인합니다. 판사의 판결문이 낭독되자 민수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럴 리가 없어. 시어머니는 울부짖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전현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구나. 그러나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다. 재판이 끝난 후 수지는 변호사와 함께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민수와 시어머니의 채무 기록과 도박빚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실 이 돈을 지키기 위해 조사하던 중에 알게 됐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미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더군요. 제 돈을 노린 것도 결국 빚 때문이었죠.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시어머니는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그날 밤 수지는 법정을 나와 혼자 하늘을 올려다봤다. 10년 동안 며느리로 살며 받은 멸시와 서름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이제야 알겠어. 돈은 나를 불행하게도 만들었지만 동시에 나를 살려낸 무기였어. 몇 달 후 민수와 시어머니는 결국 빚더미에 앉아 시골집을 팔고 뿔뿔이 흩어졌다. 민수는 수진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며 무릎 꿇었지만 수진은 담담히 대답했다. 당신은 이미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에요. 수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로또 당첨금을 일부 사회에 기부했고 또 일부는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데 썼다. 그리고 조용히 작은 카페를 열어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했다. 카페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이름으로 내 인생을. 그러나 마지막 장면, 카페 앞에 낯선 그림자가 들이운다. 신문을 펼쳐든 한 남자가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저 여자가 로또 당첨자라고? 아직 끝난 게 아니군. 수진의 행복은 정말 시작된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서막일까?